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 3판 아이템 3 프라이빗 생성자나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임을 보증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싱글턴은 소프트웨어 설계 패턴 중 하나인 싱글턴 패턴을 일컫는 말인데요. 싱글턴 패턴은 인스턴스를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싱글턴 패턴을 이용해서 스테이트 리스한 객체나 설계상에 유일해야 하는 시스템 컴포넌트 또는 인스턴스를 하나만 유지해도 좋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두 갈색의 결론이지만 책에서는 이러한 싱글턴 패턴을 구현 시에 프라이빗 생성자를 이용해서 약간의 조정을 통한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열거 타입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은 이 강의를 위해서 별도의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작업을 해볼게요. 싱글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을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싱글턴 패턴이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관례상에 이제 싱글턴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스턴스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리턴에 인스턴스를 반환해주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죠. 인스턴스가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넣을 때 인스턴스에 자기 자신의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싱글턴 패턴이죠. 잘 구현됐나요? 자,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싱글턴 패턴 한번 호출해서 사용해 볼게요. 싱글턴에 get instance 해가지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글턴 get instance. 그리고 출력문으로 이 객체를 출력을 해서 저희가 이 객체의 해시 값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죠. 싱글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반환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방금 구현했던 싱글턴 패턴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우선은 싱글턴을 get instance를 통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끔 의도를 했지만 실제 인스턴스가 외부로 공개되다 보니 인스턴스가 동일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했을 때 동일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숨겨줍니다. 자, 이제 이번에 접근 못하네요. 그죠? 싱글턴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로 이제 접근하는 거, 외부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 get instance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 해당 필드에 접근을 못하게끔 그 접근 제어자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싱글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싱글턴은
직접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2번 호출했을 때, 자, 여기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르죠? 달라진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데요. 생성자를 명세하지 않고서 싱글턴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기본 생성자를 따라가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바가 디폴트로 생성자를 만들어 준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폴트라는 의미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패키지 프라이빗이라고 부르는 디폴트라는 실제 구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폴트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얘는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퍼블릭이 된 거거든요. 지금 패키지 레벨에 같이 있지 않잖아요. 메인 클래스랑 싱글턴 클래스가 같이 있지 않음에도 저희는 클라이언트인 메인에서 생성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 자바에 컴파일된 과정을 보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브리핑이라고 했던 거 실제 퍼블릭으로 해서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 클래스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죠. 패키지 프라이빗 하거나 퍼블릭 하거나 이렇게 생성이 된다면요. 그죠? 이렇게 생성이 된다면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 못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 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만들 때 항상 명세를 해줘야 됩니다. 생성자를 웹에서 호출 못하도록. 그죠? 생성자를 외부에서 호출 못하도록 프라이빗 생성자로 만들어 주면은 저희가 말하는 싱글턴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생성이 안 되죠. 제가 두 가지의 잘못된 방식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본 싱글턴을 만드는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두 가지의 잘못된 방식과 한 가지의 불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가지가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구분을 지어서 불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 싱글턴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싱글턴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접근 경합 데이터 레이스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스턴스가 다른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좀 구현하면서 볼까요? 일단 이 코드들을 다 지우고 어떤 식으로 재현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스레드를 통한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러너블로 실제 저 싱글턴을 get 인스턴스를 하는, 그래서 이 싱글턴을 받아서 얘를 싱글턴을 찍어주고 그리고 리스트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스레드를 받아서 스레드
그래서 스레드를 애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줬던 러너블을 탑재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해주면 되죠. 근데 이 상황이 실제 그렇게 재현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발생을 안 하는 거라. 잠시만요, 여기서 실행을 안 시켰죠. 스레드를 해서 스레드를 스타트 해주는, 오! 바로 발생했는데요. 이게 제가 왜 놀라냐면 이 상황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재현이 됐네요. 일단 여기 이 부분 보면은 달라진 부분 확인할 수 있죠. 대개의 인스턴스는 270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달라진 부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도 달라진 것 같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불완전함이란 표현을 하냐면 얘는 싱글 스레드에서는 주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요하고 오히려 너릴 때 인스턴스가 너릴 때 필드에 있는 인스턴스가 너릴 때 싱글턴을 생성함으로써 레이지 로딩을 보장해주는 오히려 좋은 코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싱글 스레드 기반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잖아요. 멀티 프로세싱이 되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레이지 로딩을 가져가면서 싱글턴의 멀티 스레드에도 안전하고 이런 방식을 구사를 해야 되겠죠. 제 같은 경우는 실제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음을 우리가 회피하는 기법도 있어요. 여기에 싱크로나이즈라고 입력을 해서 여기를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싱크로나이즈라고 입력을 해서 인트린직 락이라고 이 오브젝트 락을 걸어서 실제 하나씩만 접근하게끔 유도해서 정상적으로 같은 인스턴스를 반환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블 체키드 락이라고 해서 이 싱크로나이즈드는 매번 접근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더블 체키드 락킹이라고 해서 이 락의 범위를 처음에 경합되는 상황에서만 줄인다 해서 이 구문에서 적는 그 싱크로나이즈드 기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원래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체킹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싱글턴의 클래스를 해서 아까는 메소드 단위에서 락을 걸어줬고 이번에는 여기서 락을 걸어주고 다시 한번 체킹, 널 체킹을 통해서 그 인스턴스가 주요할 때 요청하는 식의 이런 식의 구문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더블 체키드 락킹이에요. 얘를 하면 뭐가 유리하냐면 아까는 메소드 단위로 들어올 때마다 get 인스턴스를 반환할 때마다 가져갔는데 얘는 첫 번째 생성되는 시점에서만 이 경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락 비용이 발생 안 하겠죠. 락킹이라는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센 부분이라서 이 락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더블 체크드 락킹은 약간 이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부의 전문가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빼먹은 것 같네요. 얘가 접근할 때는 메모리 가시성의 문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볼라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키워드가 얘하고 키워드가 있는데 이 메모리 가시성의 접근에 대한 부분
결국에 캐시를 쓰는 그 CPU랑 그 프로그램상의 메모리에서 이제 속도적인 이슈, 그 반영되는 부분이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접근, 메모리 직접 접근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보라테일이랑 키워드도 이 더블 체크드 락킹 할 때는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렇게 싱글턴의 이 불완전했던 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을 살펴봤고, 제가 이거 이펙티브 자바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우선 언급드린 부분은 싱글턴에 대해서 일단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배경 지식으로 깔고요. 이펙티브 자바에서 이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점검했던 항목이고요. 이펙티브 자바에서 제시한 첫 번째 방법, 프라이빗 생성자나 퍼블릭 스태틱 필드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시 코드 레벨로 와서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퍼블릭으로 만드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얘를 get 인스턴스를 안 두고 여기에다가 싱글턴을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이러면은 스레드 세이프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외부에서 다른 경로로 생성할 수 없고 얘로만 접근할 수 있고, 그 API에서 쓴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싱글턴이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그냥, 그죠? public static final 해서 인스턴스를 이거 왜 이러죠? 안 받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이거는 일단 파이널 했을 땐 관례상 대문자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스턴스 로컬 베리어블을 인스턴스를 받아주면은 동일하게 아까랑 같이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sout 인스턴스, 자 3번. 네, 동일한 인스턴스가 반환되는 거 보이시죠? 얘 일단 메커니즘은 스태틱이 로딩되는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필드에다가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해지는 건데, 스태틱이 클래스가 로드 될 때 이 메모리에 로딩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펙티브 자바 3장에서 아이템 3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다 스레드에 세이프한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방금 전에 살펴봤죠. 프라이빗 생성자를 포함하고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를 해서 상성하는 방식. 그래서 구현이 되게 간결하고 싱글턴임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래요. 예. 근데 단점으로 싱글턴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아까 메인 메소드에서 그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단점은 밑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인식을 하세요. 그 클라이언트가 테스트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플렉션으로 프라이빗 생성자로 호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역직렬화 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불완전함을 이 방식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에 이제 책에서 제시한 두 번째 생성 방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생성자와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자고 했어요. 아까보다 이 친구는 장점이 더 많네요. 어떠한 부분들이 장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 말한 방식은 여기에 아까 우리가 초기에 구현했던 거와 같이 정적 메소드로 get 인스턴스를 반환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스턴스를 전달하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외부에서 다른 데로 또 접근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라고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는 인스턴스를 직접 접근하니까 퍼블릭이었어야 하지만 지금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아까랑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스레드 세이프한 방식을 보장하는 거예요. 클래스 로드 되는 그 부분.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서 get 인스턴스만 바꿔주면 되겠죠. 다 바꿔볼까요? 얘도 네, 동일하게 안전하죠. 안전하게 생성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보다 장점이 더 많았어요.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API를 일단 변경하지 않고서 싱글턴이, 제가 문서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일단 단점은 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은 동일하게 단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 그 장점, API를 변경하지 않고서 싱글턴이 아니게 변경할 수 있대요. 자,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여기서 get 인스턴스로 호출해가지고 지금 하나만 받는 싱글턴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 클라이언트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 싱글턴인데 나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반환하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API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변경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만 요구받던 거를 그냥 N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다른 객체를 받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클라이언트 코드는 뭐죠?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방식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API를 변경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죠. 정적 배터리를 제네릭 싱글턴 팩터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제네릭을 쓰면 어떤 게 좋냐? 제네릭 싱글턴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타입을 받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메소드에서도 사용해야 되는 애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얘도 키를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 멤버도 와일드카드를 써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뉴의 싱글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뭐가 좋은지는 일단 얘를 뭐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여기에 퍼블릭에 불린 해서 뭐 send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여기서 t를 이용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return true, 그리고 출력을 하는 애를 하나 둘까요? 출력을 해야 되겠지, 그죠? 메시지를 출력하는 애를 하나 두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이라고 해서 접근하죠. 그리고 싱글턴을 해서 뉴 싱글턴이 아니죠. 싱글턴의 get 인스턴스 해서 호출을 했을 때 얘를 싱글턴에 이제 샌드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트링 값을 넣을 수 있죠. 스트링이라고. 잠시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를 또 다른 타입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형 싱글턴이라고 해가지고 하시죠. i 싱글턴에서 인티저를 가는 인티저를 사용하는 싱글턴을 만들어서 얘를 i 싱글턴에서는 실제 숫자형인 1, 2, 3, 4를 출력하는, 그리고 얘를 한번 찍어 봐야 되겠죠. 같이 i 싱글턴 이렇게 같은 잠시만요. 여기서 new 싱글턴을 해놨죠.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조정을 했을 때는 얘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캐스팅을 해서 이 싱글턴에 맞는 제네릭형으로 캐스팅을 해주고 했을 때 같은 걸 받는, 같은 인스턴스에서 다른 타입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네릭한 싱글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장점으로 소개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적 팩토리 메소드의 참조를 공급자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한번 코드로 직접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참조하는 애를 공급자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싱글턴을 쓸 수 있는 싱글턴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싱글턴 테스트를 만들어서 얘는 그냥 스타트라는 메소드인데, 아까 서플라이어라고 했던 실제 JDK8에 들어간 그 공급자를 받아서 얘를 싱글턴을 받는 거죠. 그 싱글턴을 받아서 이 서플라이어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실제 이 서플라이어는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객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 서플라이어가 결국에 레이지 밸류에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get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얘 싱글턴에 아까 send라고 했던 부분 우리 한번 hi라고 입력을 해서 쓰는 애를 만들어 둘게요. 우리가 제네릭 싱글턴으로 바꿔놨으니까 다시 이걸 돌려야 되겠죠. 자, 제네릭 싱글턴이 아닌 타입으로 다시 생성을 딴 거를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제네릭 싱글턴이 아닌 타입으로 다시 변환. 그죠? 그래서 얘는 스트링을 받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변경 다 된 것 같죠?
여기서 제네릭 패턴이 아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쟤를 실제 쓰는 코드에서는 싱글턴 테스트를 해서 뉴 싱글턴 테스트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싱글턴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스타트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뉴 서플라이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죠. 싱글턴 해서 실제 우리가 반환할 싱글턴은 싱글턴의 get 인스턴스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얘를 JDK 8부터 람다 2 람다 표현식으로 바꿀 수 있죠. 람다 표현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 줄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죠. 레퍼런스로, 메소드 레퍼런스로 이렇게 심플하게. 자, 이렇게 메소드 레퍼런스를 사용해도 하이 하고 나오고, 하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썼던 방식 람다 익스프레션을 해도 동일하게 하이, 그죠? 아까 서플라이어로 해도 동일하게 하이. 같은 구문입니다. 그냥 편의상 변화될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세 번째 장점으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장점까지 알아봤네요. 장점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현 방식, 그리고 간결하고 이 세 가지 장점도 다 살펴봤고, 이제 단점 세 가지, 싱글턴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이 단점과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공통으로 단점이라고 언급됐던 부분의 문제점들. 일단 첫 번째, 싱글턴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테스트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싱글턴을 사용하는 인스턴스가 비용이 발생하는 루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되는 싱글턴의 특성상의 대체가 곤란하다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한번 코드 레벨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막 코드하고 이거 말고, 아니야, 직접 코드를 하시죠.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일단 하나 만들게요. iSingle이라고. 인터페이스 만들기 전에 일단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싱글턴을 사용하는 부분, 다시 싱글턴을 만들고 싱글턴에 get 인스턴스를 해서 호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얻을 수 있고, 그 객체를 통해서 우리는 블라블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블라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블라하고 만들었던 부분을 실제 이 블라라고 했던 샌드가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이 SMS 샌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클라이언트 코드는 이미 이 상태로 블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실제 테스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른 걸 대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만든 모킹에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얘를 실제 하자는 거죠. 우리 방금 불린형으로 해서 샌드라는 애가 하나 있었죠. 샌드라는 메소드가. 그죠? 그래서 심플하게 얘를 방금 만들었던 iSingle을
받게끔, 아이싱글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불린이 아니었나요? 불린의 샌드인데, 우리 인자를 받는 애를 안 줬네요. 스트링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 그죠? 스트링의 메시지라고 줘야지 구현이 되겠죠. 그죠? 얘를 실제 싱글턴을 쓰면은 우리는 진짜 SMS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하나 만들자는 거지. 얘를 목 싱글턴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얘를 똑같이 IMPL을 받아서 또 I 싱글을 쓰는, 그죠? 그리고 얘를 동일하게 구현해 줘야 되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메시지를 출력하는, 목이라고 알려주는 게 좋겠죠? 목, 네, 플러스, 네, 이런 식으로. 그 싱글턴의 구현부는 얘랑 동일하니까, 이거는 가져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름 잘못 만들었네요. 먹 싱글턴 이요. 그죠? 이것만 대체해 주면 되죠. 먹 싱글턴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쓸 때는 이제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싱글턴들이니까 I 싱글을 참조해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죠? I 싱글에서 I 싱글이죠. I 싱글턴이 아니라 제가 따로 만들어 놨던 예제랑 지금 중복이 돼서, 그죠? I 싱글 만든 지금 싱글턴, 우리 실제 실행에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싱글턴은 뭐죠? 얘는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다 명세를 해놔야 되겠네요. 코스트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죠? 코스트가 발생하는 싱글턴들만 지금 쓰고 있죠. 근데 다른 애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냥 목 싱글턴으로 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럼 얘를 또 중개해주는 입장에서 얘가 아까 뭐 약간 중개자의 입장으로 해줄 수 있겠죠. 얘 스타트가 얘가 I 싱글 받아가지고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얘가 I 싱글 받아서 이 I 싱글에 대한 거를 get 해가지고 하이를 해주는 걸.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얘네들 필요 없이 얘를 뭐 I 싱글로 해서 잠시만요. 싱글턴 테스트를 만든 거니까 얘를 바꾸면 안 되죠. 네. 얘를 일단 대체를 하고 람다를 해서 보죠. I 싱글을 받는 애를 제가 해놨으니까 얘를 다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싱글턴이라고 해놓고 get 인스턴스 이렇게 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메소드 레퍼런스를 대용으로 해서 얘를 쓰거나, 그죠? 목을 쓰거나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싱글턴은 인스턴스가 하나만 생성되는 특성이 있어서 테스팅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실제 테스트 모킹용 싱글턴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었어요. 아까 언급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리플렉션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리플렉션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자, 이제 만든 예제로 한번 대체를 하시죠. 우리가 리플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플렉션, 리플렉션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제를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메소드 싱글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라이빗 생성자에 get 인스턴스가 있는 저희가 만든 싱글턴이랑 똑같은 애예요. 그죠? 방금 보셨죠? 여기 프라이빗 생성자, 그죠? 프라이빗 생성자를 그 리플렉션이라는 그 자바에 이제 리플렉션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 생성자의 그 접근 제어자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여기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그 콘스트럭터를 받아 가지고 여기 일단 디클레어드 콘스트럭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선언된 기준의 그 콘스트럭터, 그 생성자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뭐 get 콘스트럭터 이것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디클레어드랑 그 콘스트럭터랑은 가져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디클레어드 콘스트럭터로 전체 선언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 생성자를 접근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설정값을 이렇게 set accessible이라고, 그래서 얘를 true 값으로 만들어 주고, 얘를 new instance 해가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해가지고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얘 싱글턴 할 때 get instance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new instance라고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얘가 그래서 리플렉션의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얘는 리플렉션 어택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제가 한번 쟤를 실행해 볼게요. 다른 거 다 지우고, 자, 리플렉션 어택에서 두 테스트 해가지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렉션 어택을 해서 여기 밑에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리니까 좀 혼란이 있겠네요. 이거 다시 볼게요. 자, 리플렉션 어택 해가지고 저희는 get instant로 해서 정상적으로 호출하고 리플렉션 어택을 통한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취득 시도를 했고요. 여기 실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예, 3호 7F 해가지고 갈려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인스턴스랑 리플렉션 어택을 통한 뉴 인스턴스로 해서 찍은 값입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플렉션에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책에서도 언급을 했나? 책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 스로우를 던지자. 그래서 얘가 두 번 생성되지 않게끔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already exist와 같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해주면서, 근데 얘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이런 식의 아무런 조건도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뭐 분린 해가지고 뭐 is created 해가지고 밸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얘가
생성이 됐다면 또 들어왔을 때 못 만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죠? 생성이 들어왔을 때 또 생성을 시도했을 때 익셉션을 던지겠다 이거인 거죠. 그리고 얘를 만들었을 때 true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리플렉션에 취약한 부분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동일한 코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죠? 생성을 못했죠. 이 구문 때문에 막힌 겁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저 구문 때문에 막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되죠.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점까지 살펴봤나요? 예. 이번에 세 번째 단점으로 역직렬화 시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역직렬화 시에 필드 변수의 값을 복사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먼저 증명을 해야 되나? 네, 증명을 해야 되겠죠. 직렬화에 관한 거, 직렬화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직렬화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파일을 또 역직렬화 할 수 있는 코드까지 이렇게 메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화를 어떤 객체를 직렬화 할지 여기에 시리얼라이제이션 싱글턴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얘도 한번 보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얘를 뭐부터 증명을 해야 되지? 지금 인스턴스가 일단 생성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증명을 해야 되죠. 제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그죠? 그래서 잘 봐보세요. 얘 스태틱 파이널로 해서 아까 자바에서 생성했던 거 그리고 프라이빗 생성자를 갖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 바나나는 애 만들어 놨죠. 그죠? 여기 해결까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살펴봤을 때 얘를 직렬화를 하면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니까 역직렬화까지 이렇게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서 두 테스트 해서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달라졌잖아요. 값이 달라진 부분 확인되죠? 여기랑 그죠? 달라졌는데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 엔티고라고 저의 전용 아이디 디스플레이 하는 걸 제가 찍어 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디스네임을 찍는 걸, 디스네임은 필드 변수로 가지고 있는 엔티고라는 이 네임이죠. 이 네임을 찍는 애를 해놨는데 방금 전에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찍고 디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찍었는데 우리 싱글턴인데 싱글턴이 깨져서 이렇게 역직렬화를 했을 때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얘는 일단은 여기서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필드 값이 되게 주요한 객체라고 하면 필드 값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엔티고라는 애가 진짜 막 1급 기밀이야. 근데 저걸 막 복제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필드 값을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더라도 되는 건 둘째 치고 이 값까지 해가지고 복제되는 건 안 되니 이 트랜지언트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제됨을 방지해주는, 그래서 실제 달라졌지만 인스턴스는 달라졌지만 이 엔티고인지는 모른다 라는, 그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일단 근본의 문제라고 했던 건 이게 싱글턴이 주제이다 보니까 싱글턴에서 같은 인스턴스를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이 안 되는 부분, 지금 이 달라지고 있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로직은 이 부분입니다. 얘를 실제 뭐라고 얘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좀 정의된 메소드거든요. 얘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써야 돼요. 리드 리졸브라고 정확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해서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으로 더 밑으로 해서 이제 익스텐드 해가지고 또 변형시키는 일이 없도록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리드 리졸브라는 거를 구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반환해 주면 그 직렬화 역직렬화에도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일단 볼까요? 동일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보세요. 동일하죠? 동일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아하다는 게 얘는 뭐 오버라이딩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우리 보면 뭐 오브젝트에 있는 뭐 오버라이드 하는 것 중에 뭐 투스트링 같은 거는 오버라이딩 하는 거잖아요. 오버라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 오버라이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스템에 지정이 돼 있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밑에 뭐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필드 값을 생성되더라도 필드 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트랜지언트 필드 값이라도 살리자라는 이 트랜지언트도 봤고요. 그리고 같은 객체를 반환하게끔 해주는 리드 리졸브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생각보다 이게 기네요. 제가 좀 깊은 한숨을 쉬었죠, 방금.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만든 게 세 번째 방법으로 열거 타입 형으로 써라 라고 해서 자바에서 지금 강추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바에서 강추하는 열거 타입도 간단한 코딩이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열거 타입을 쓰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넘 하나 만들고 인스턴스 하면은 얘로 하나만 되는 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서 실제 한번 뭐 이넘 싱글턴 인스턴스 해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니까, 그죠? 얘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둘, 2, S아웃에 인스턴스, 자 1, 2, 그죠? 얘는 뭐가 그저죠?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얘는 이걸로 못 찍네.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죠? 1, 2 해서 인원 클래스니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안 나오죠. 그죠?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직렬화에도 안전하고 리플렉션 공격에도 안전하고 이거는 진짜 뭐 다 퍼펙트 하니까 써라. 근데 얘도 퍼펙트 하진 않죠. 얘를 우리 아까 두 번째 방식에서 갖는 장점들 같은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인원 클래스로 활용해 가지고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바에서. 근데 얘를 다시 문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 갖는 장점,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싱글턴이 아니게 변경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뉴 인스턴스 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싱글턴이었는데 그 클라이언트 코드를 안 바꾸고도 뭐 인스턴스를 새로 반환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얘가 꼭 장점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 조금의 구현이 더 들어가더라도 열거 타입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 공격에서 우리가 취약했던 부분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거 타입을 굳이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싱글턴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뭐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니셜라이제이션 온 디맨드 홀더 이디엄이라는, 이게 내부에 스태틱 이너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홀더 이디엄.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빌퓨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윌리엄 퓨라는 저번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교수님인 것 같아. 윌리엄 퓨가 고안한 이디엄 방식이에요. 이거를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방식에서 필드에서 직접 스태틱을 생성하는 거는 그 클래스가 로딩될 때 그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스태틱이 로드되는, 적재되는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스레드 세이프를 안전하게 보장한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단점이 있거든요. 매번 쓰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홀더 이디엄 같은 경우에는 레이지 로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스태틱 인너 클래스가 언제 초기화가 되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건데, 스태틱 인너 클래스는 일단은 해당 객체가 사용될 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홀더 이디엄이 주요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드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더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부분에 레퍼런스를 첨부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